안녕하십니까. 질문만 했다 하면 무엇이든지 자동적으로 모든 이치와 해답을 주시는 불교계의 지식 자판기! 대한민국의 이슈를 유쾌, 상쾌, 통쾌하게 풀어보는 지광스님, 지대말 대한민국을 말한다의 신민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스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스님 뭐 행사 오셨어요? 오늘 좀 제가 얘기 열심히 하는데 네. 목소리가 좀 작다는 거. 오늘 세게 하려고 좀. 네, 좋습니다. 스님 원래 이제 FM 인사 하셔야죠, 저하고. 너무 오랜만에 와서. 네. 네. 자, 사실 지대말 방송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좀 많은 분들이 봐오셨고, 또 재밌었다. 정말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방송이 하나 있었죠. 김영란법을 다뤘던 그때 방송이었는데요. 뭐 종편의 힘도 있겠지만 그날 이후로 저도 TV 틀 때마다 나오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들을 때마다 막 속이 좀 시원해지는 술 마신 다음 날 해장을 하는 그런 기분이었는데 오늘도 그래서 특별히 어렵게 모셨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스님 너무 자꾸 이거 좀 하지 마세요. 가지 마. 아니, 저 워낙에 인기인이시니까 네. 한 번씩 나올 때마다 그냥 폭발적으로 하니까 이거 박수를 한번 쳐주시던지. 박수로 감사합니다. 크게! 감사합니다. 예. 자, 변호사님 오셨는데 잘 지내셨습니까? 뭐 잘 지냈죠? 예. 그때 언제였죠? 우리가 8월. 되게 더웠죠. 8월. 예, 더울 때, 예. 폭염이 쨍쨍할 때. 네, 네. 제가 막판에 막 녹화하다가 막 지쳐가지고 에어컨 켜달라고. 네. 기억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마웠어요. 왜냐면 저도 되게 더웠는데 말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 옷을 막 벗고 막 이렇게 막 덥다고 하시니까 막 부채질하고. 그때부터 여기 이제 그 PD님하고 다들 막 여기 좀 덥구나 인식 좀. 그걸 모르셨단 말이에요, 그 전에. 제가 말을 못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스님이 별로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예. 아니, 그 더운 것도 좀 참고 가야지 어떻게 해서. 스님 참을 수가 없이 더웠어요 그때. 그때 사실. 맞았어. 너무 더웠어. 예. 네, 어떻게 지냈습니까? 저는 뭐 똑같죠. 2달 동안 뭐 변호사 반, 방송 반, 정치는 아주 약간. 약간. 그렇게 하고 제가 광고해도 되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종편에서 진행을 하나 맡아가지고 어. 일요일 날 오후 4시 반에 네. 이렇게 뭐 채널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상관없습니다. 네. 네, 채널 A에 보시면 일요일 날 4시 반에 뉴스뱅크라고 있어요. 뉴스뱅크. 네, 이름 좋지 않습니까? 좋네요. 어떤 거 하는 겁니까? 뭐 다 하죠. 사건, 사고, 정치, 뭐 시사 프로를 하는 거죠.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또 새로운 방송을 또 하나 런칭해서 또 이렇게 하신다니까 뭐 제가 더 반갑네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될 텐데 오늘은 중독과 관련돼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이휘재 씨 SNS에 신정환 씨가 이렇게 나와서 이제 화제가 좀 됐었어요. 2010년도인가요? 뭐 도박 혐의 때문에 그때 유행했던 병이 이제 댕기열이었죠. 댕기열로 해서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는 그런 모습, 필리핀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한 6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뭐 공식적으로 이게 좀 수면 위로 좀 나와서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변호사님 생각하실 때 뭐 곧 바로 복귀가 될 것 같습니까? 신정환 씨요? 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왜냐면은 이게 그냥 단순 도박 문제가 아니라 그때 뭐 댕기열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걸 사실 그 당시 신정환 씨가 깔끔하게 했어. 돈 좀 땄어.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지나갔으면은 뭐 이수근 씨나 뭐 탁재훈 씨처럼 이제 왜냐면 도박이 그렇게 뭐 정말 뭐 성범죄 이런 것처럼 막 진짜 뭐 거의 무슨 뭐 바닥으로 떨어져 그런 범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복귀할 수 있었을 텐데 이분은 뭐 지금 거짓말 얘기가 좀 있어서 그 당시 댕기열 때문에 그게 인상이 굉장히 대중들한테 안 좋게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뭐 지금 뭐 싱가포르 아이스크림 가게 잘 하신다고 그러던데 예, 그거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하시면 되죠 굳이. 근데 이게 돈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그죠? 그 연예인 참 좋아요. 그거 좋죠. 네, 금방 복귀가 돼요. 예, 금방 복귀되고 뭐 사실 원래 살던 자기 캐리어대로 안 살고 일반인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한 방송 한 달에 한 2개 정도만 해도 예. 엄청난 수익이죠. 수입으로 그렇죠. 빼졌을 연예인들 때는. 뭐 출연 자체가 뭐 그렇죠. 상상할 스님은 어떠십니까? 복귀. 우선 하여간에 신정환 씨 재능 출중하고 하신데 좀 하여간에 이번에 자숙하는 기간 동안에 뭔가 먼 미래를 위해서 그 보면 연예인들이 참 좋을 것 같은 게 한번 이렇게 딱 나오게 되면은 뭐 누가 하나 말라 하지 않아도 그냥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는 아니지만 그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뭐 은퇴라는 게 없잖아요, 연예인은. 네. 그러니까
좀 더 이번에 좀 더 훌륭한 그런 그 품성을 다져가지고 다음에 한번 길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연예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스님 이 도박이란 게 한번 이렇게 손을 대면 끊기가 진짜 힘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아니 그 도박이라는 게 네. 정말로 끊기가 힘든 게 아니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 끊을 수가 없다. 네,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박이라는 특성이 뭐냐면 근본적으로 그게 굉장한 집중력을 요하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또 뭐냐면 돈이 걸려 있잖아요. 돈이 걸려 있는 데다가 모험이라고 배팅. 그렇지, 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길로 가서 뭔가 한탕. 그러니까 도박이라는 우리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도박이라. 그 유명한 러셀 책도 있잖아요. 이게 Conquest of Happiness에 뭐냐면 Life is an adventure run. 인생은 도박이다, 모험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거 돈에다가 한탕 딱 하게 되면 한 판 딱 올리는 데다가 그 다음에 굉장히 집중력. 일종의 그것도 뭐냐면 정도는 아니지만 사도거든 이게. 그래서 정산매 사산매 하면 하나로 딱 집중하고 뭔가 돈에다가 한탕에다가 모험심에다가 이러면 한 번 딱 집어넣었다. 이러면 얘기는 두뇌에서 오는 대뇌 변형계. 이 두뇌 자체가 이게 상당히 심각한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겨버린 도파민의 과잉 분비라 시스템 자체가 한 번 빠져버리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대단히. 근데 그게 이제 중독이잖아요. 그렇지 중독이지. 그러면 이제 중독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가서 그냥 몇 번 안 가서 전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탕진하기는 해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해서 탕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 도박도 어떤 그 본인만의 시스템이라든지 또 중도를 따져서 천천히 이렇게 현실과 타협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좋은 얘기인데 중도란 말이 나왔는데 네. 구글에 직접 근무하는 분한테 제가 얘기 들었어요. 구글에도 인간이 원천적으로 구글은 지금 죽음 장사, 죽음을 파는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는 건데 이른바 구글에서는 도박이라는 게 한 번 빠지면 대단히 어렵다는 걸 알고 하니까 구글에 이른바 말하면 그 대단한 핵심 멤버들 가운데도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떻게 거 아니? 도박이 한 번 딱 빠져버리면 이게 대단히 회사로 타격이 많으니까 한 번 딱 돈을 엄청나게 많은 액수를 뭐 제가 들은 얘기를 다 알 수가 없어. 엄청난 돈을 주고 그 사람의 절제. 아까 중도 있지? 네. 딱 자기 중심을 지키는 거야. 중심을 딱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시켜준다는 거야. 그래서 딱 가서 도박장에 가서 어느 정도 하다가 뭐 심지어는 50억 상견해서 네가 한번 절제해봐라. 50억을 날리고 딱 일어나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딱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들어보면 200억을 호주머니에 넣어줬대. 근데 도박을 그 구글의 그 핵심 멤버들 가운데 그런 도박을 좋아하는 친구들 있다네.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뭐 딱 어느 정도 일어나는 거지. 자기 중심을 지키는 거지. 이게 결국 중독이라는가 중독. 이제 얘기 좀 더 해나가면 하겠지만 결국 자기 중심을 잡는다는 게 참 이게 어렵기 때문에 중독이 오는 거니까. 그거 같아요. 네. 결국 이제 사람이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그 부분 같은데 그 변호사님 도박 해보셨습니까? 저요? 네.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할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 아버지가 잘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고스톱. 친척들 뭐 추석날 되면 뭐 아주 뭐 싹쓸이. 그다음에 마작 잘하세요. 포커. 마작의 도가박이 이제 최고봉이라고 포커를 한 대가 마작을 잘하세요. 맞았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안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한테 맞아본 적이 한 번밖에 없어요 이제까지 살면서.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평생 모모 같은 놈이라는 욕을 한 게 2번 있어. 모모는 뭐냐면 병을 고치는 신의 약자. 모모 같은 놈. 2번 들었어요 제가. 언제 들었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기 차는 거 배우다가 한 번 들고. 못한다고? 그렇죠. 그리고 고3 졸업하고 나서 고스톱 배우다가 우리 아버지가 막 가르치더니 갑자기 욕을 하고 막 모모 같은 놈 그러고 던지고 들어가시더라고. 답답한 거죠 보니까. 답답하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죽을 때까지 모르는 사람이랑 고스톱 치지 마라. 상가집에서 하지 마라. 넌 안 된다. 저는 뭐 전혀 도박을 못해요. 못하시고. 그리고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겨울에 막 스키장 이런 데가 막 포카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뭐 애들 막 머리를 막 써. 무슨 뭐 고스톱 칠 때 무슨 뭐 쌍피 초출이니까 뭐 쌀 때가 됐다는 둥 뭐 무슨 뭐 카드가 뭐 확률이 뭐 저기 뭐 A가 절로 빠지고 어쩌고저쩌고 막. 근데 저는 그걸 보면 얘는 왜 그러고 사냐. 막. 아니
저는 거기에다 머리를 쓰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막 계산해야 되잖아요. 뭐 여기 뭐 에이스가 여기 너 에이스 갖고 뭐 하니까 뭐 확률상 이렇게 된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저는 도박이랑 전혀 뭐 거리가 멀어요. 할 생각도 없어요. 하고 네. 하고 스님은요? 도박 그러면 제가 이렇게 머리 감고 살지만 옛날에 이제 직장 다닐 때 네. 이제 출입처라는 게 있어요. 출입처 이제 뭐 취재하는 기자단이 모이면 기자단실 있거든. 네. 그럼 매일 고스톱 매일 고스톱. 그 매일 고스톱을 치니까 고스톱을 그때 상당히 많이 쳤지. 그리고 제가 한번 그 외국에 선배하고 한번 취재 간 적이 있는데 취재비를 이제 딱 타가지고 나온 거라. 근데 참 지금도 어이없는 게 이 선배가 뭔가 하여간에 그저 그 도박을 뭐 잘하는 건 아니었지. 근데 한번 가보자 했는데 취재비를 홀딱 다 날린 거야. 그 어떻게 이거? 취재비를. 그래 참 그 황당하대. 근데 그때 이제 뭐냐면 이제 옛날에 그 미국 무대 노래 부르던 가다 있어서 그래가지고 가서 안 되겠어 가지고 이제 가서 I'm a singer from Korea 한국에서 가수다 그러고 그래서 거기서 그래서 했더니 한번 노래 불러보라는 거야. 뭐 큰 그는 쇼룸은 아니었는데 노래를 부르니까 네. 됐다고. 그리고 이제 됐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도박 그 다 돈 날린 거 얼마 벌어가지고 취재하고 온 적 있다니까. 노래해가지고. 그렇지. 그런 적이 있었어. 이제. 알겠습니다. 사실 도박 때문에 요즘은 이제 강원랜드에 가기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이제 해외로도 원정을 또 많이 가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인데 변호사님 지금 이게 5년간 도박 범죄로 검거된 사람이 시간당 3.5명이라고 하네요. 지금도 그럼 잡히고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많죠. 많이들 하시잖아요. 도박을 워낙들 많이들 좋아하시고 뭐 제주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드 안 치는 사람 저 하나예요. 카지노 안 가본 사람 저 하나고. 그러니까 제가 좀 독특한 거죠. 관심 없으니까 저는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변에 보면 변호사 많이 하죠.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죠. 아예 네. 없고. 예, 아예 없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제 친구 한 명도 내일 이제 마카오로 갑니다. 카지노를 하러 갑니다. 같이 가고 싶네요. 네, 같이 가고 싶죠. 네. 그리고 지금도 어느 순간에 하고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뭐 도박을 안 하는데 저는 도박을 처벌하는 거 반대예요. 처벌하는 저는 거?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네. 이게 원래 국가 권력의 개입이라는 건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예? 보수의 핵심 작은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전에 형사정책 같은 데 보면 비범죄화라는 게 있어요. 이게 범죄를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비범죄화해서 개인의 판단에 맡겨두자라고 하는 대표적인 게 도박. 그다음에 매춘이거든요. 네. 좀 아주 강하게 주장하신 학자들은 약물 범죄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도박이나 매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념에 그 학자들 얘기는 누구한테 피해를 주지? 예를 들어 내가 도박을 했어요. 내가 전재산 100억입니다. 강원랜드에서 100억 날렸어. 내가 거지가 됐어요. 네.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거죠? 피해자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과 가족이죠. 그렇잖아요. 네. 자기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점에 늘 저는 장점을 두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거냐면 강원랜드에서 도박하면 괜찮아요. 그렇죠. 그건 특별법상 보호해 주잖아요. 네. 그러면 도박이 정말 잘못된 범죄예요. 건전한 근로의식에 해쳐 때려잡아야 돼. 그럼 강원랜드 왜 만들어요? 그렇죠. 똑같은 개념. 담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를 들어 담배에 뭐 담배값을 올려가지고 뭐 이게 서민 증세다 아니면 뭐 금연 정책이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건강 때문에 담배가 나쁜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약물로 지정해서 못하게 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하라고 하잖아요. 놔두잖아요. 니들이 담배 펴도 돼. 근데 조금만 펴. 이거잖아요. 많이 피면 안 돼. 도박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강원랜드에서 조금만 하면 되는데 거기서도 베팅 많이 하면 니네 안 된다? 이거잖아요. 네. 아예 오픈을 시키든지 그게 아니면 철저하게 금지하는 게 낫지 무슨 도박은 처벌하는데 일시 오락은 뭐 풀어준다. 그렇죠. 이게 너무 맞아. 뭐하죠. 예. 제가 법당에서 여러분들 모시고 살다 보니까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의외로 도박 때문에 고민하시는 그런 보살님들이 신도들 여신도들이 많더라고. 그 남편들이 의외로 이렇게 보면 도박에 대해서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 회계사 하시는 분들이라거나 무슨 뭐 제가 요전에 우리 신도님 가운데도 그 돈을 다루신 분인데 돈을 뭐 많이 벌어주신 분겠지. 근데 남편이 너무 빠져 있는 거라. 너무 빠져 있으니까 우선 아이들도 그렇고 가정교육도 문제고 아이들이 다 아는 거 아니야. 그 아이들한테 존경도 못 받는 데다가 물론 이제 사회에 돈을 다 잃어버리니까 뭐 그 사회적으로는 뭐 피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는 거지. 근데 분명한 사실은 가족이 황폐화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참 이 도박이라는 게 어떻게
자기 선택인데 말이지. 참 그게 맞습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개념은 민주주의, 자본주의에서 네. 가장 큰 두 가지의 핵심 가치가 자유와 책임이거든요. 네네. 이거 옛날 고대 로마,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하고 싶은 대로 해. 국가의 법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공에 피해를 주지 않는 애들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책임은 네가 져라. 이거거든요. 네. 도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해. 망했어? 본인 책임이라는 거죠. 그럼 국가가 할 건 뭐냐? 그걸 처벌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게 중독성이 있다면 그 치료를 위해서 도와줄 필요는 있어요. 복리의 차원에서. 네네. 그러니까 복리의 차원에서 치료센터를 만들어서 너희들이 만약 도박 중독 못 끊겠어?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제 대학교 때뭐 영혼의 에이즈 의뢰가 도박 중독 한번 한 적 있어요. 그래 영혼의 에이즈로 우리가 그 에이즈를 고쳐줄게. 이거는 모르겠으나 글쎄요, 저는 그걸 처벌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하와이 예를 들면 하와이가 완전 휴양지잖아요. 세계적인 휴양지잖아요. 네. 근데 하와이에 도박장을 개설하겠다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겠다고 세계 각지에서 돈을 다 댄다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뭔가 하니 하와이 주민들이 투표를 한 거라. 투표를 해가지고 투표할 때마다 혜택은 많이 있지. 투표할 때마다 계속 부결나고 있거든.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공성을 볼 때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강원랜드 문제는 또 이제 무슨 뭐 도박장을 개설한다, 뭐 어쩐다, 뭐 리조트 들어온다, 곳곳마다 지금 요구한 데가 네, 많잖아요, 네, 그지? 네. 어떤 문제가 올까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바가 큰 거라. 이제.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가 뭔가 사업을 이제 할 때 보면 굉장히 급하게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하이원 같은 경우, 정선 카지노 같은 경우도 리조트가 있긴 있지만 겨울에만 스키를 탈 수 있고 그 나머지 이외에는 그냥 카지노 할 사람들만 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가보면 최고 베팅이 일반 객장에는 30만 원까지밖에 안 돼요. 그렇죠. 제한을 걸어놨죠. 제한이 그렇지. 3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만든 자체는 적은 돈으로 즐기고 가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사람들이 오면 30만 원씩 거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기본 이 돈에 대한 맥시멈 30만 원의 기준은 만 원도 걸고 2만 원도 걸고 이렇게 놀아라. 그래서 졌을 때 한번 30만 원 걸어라. 이건데 오자마자 30만 원씩 막 걸다 보면 이게 독립 변수잖아요. 동전 앞뒤를 맞춘다고 했을 때 계속 앞도 나올 수 있고 뒤도 나올 수 있고 거기다 운을 맡겨 돈을 거는 건데 예를 들어서 5번을 틀리면 5번을 맞춰야지만 그 돈을 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계속 갖다 주는 거죠. 거기 가면. 그러니까 한 번 30만 원 건 사람이 그 다음에 만 원씩 못 거는 거죠.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을 잃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기업체 사장이 아닌 경우는 사장 명의를 빌려서 VIP로 올라가는 거죠. 왜 이렇게 잘하세요? 제가 이쪽으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공부 아니시고요? 실제로 제가 제 돈을 들여서 공부를 좀 했어요. 돈을 좀 그렇구나. 들여서. 그래서 이제 VIP에 올라가서 하게 되면 한 번에 1,000만 원을 걸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이때까지 1,000만 원 이러면 이 한 번만 걸고 그만해야지 하고 들어가요. 1,000만 원 걸었죠. 먹어요. 그러면 이제 또 한 번만 더 걸어서 먹어야지. 이렇게 하다 끝까지 가다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노름을 갈 때도 도박을 하러 이제 카지노를 갈 때도 카지노에 대한 교육은 조금 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뭐 그럴 필요는 있죠. 예. 돈을 거는 방법이라든지 돈을 왜 이렇게 걸어야 되고 어떤 체계가 있게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거기 가면 줄 쫙 서 있잖아요. 입장료 내고 들어가는데도. 그 들어가서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막 거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영어로 이게 정확한 표현이 맞죠? 비기너 럭인가요? 예, 문법상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미국 말로 그렇게 비기너스 하던데. 럭. 예.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은 꼭 따더라고요. 그런 게 있지. 예. 아무것도 모르고 소 무대포가 뒷걸음치다가 처음에 할 때 예. 따는 수가 있어. 그렇게 해서 따는 맛을 딱 보기 때문에 이제 빠져들어서 계속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베팅이 작으니까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해외로.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긴 정지를 또 시킬 수가 있어요.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나 이제 안 오겠다. 얘기를 하면 차비를 줘요. 6만 원.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나오면 이제 거긴 영영 못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영영 못 들어갔는데 이제 좀 바뀌었어요. 뭐냐면 스님 이제 그 치유센터에 전화해가지고 내 2시간 교육 받을게 하면 가서 교육 너무 받으면 잘하시는데? 교육 받으면 이제 아니, 제가 이쪽 말고도 좀 아는 분야가 이제 좀 전문 분야긴 해요 이쪽이.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들어갈 수도 있긴 한데 그러면 이제 출입 제한이 또 있더라고요. 한 달에 10번밖에 못 간다든지. 그래서 이제 해외로 많이 나가는데 해외로 나가서 하는 거는 법적으로 또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는 것도 예를 들면 예전에 손지창 씨가 대박 났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네. 라스베가스에서 오연수 씨 땡겨가지고 예. 대박이 났다. 잭팟. 예. 또 손지창 씨 도박으로 처벌받았다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었죠.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놀러 가서 내가 아까 이제 나중에 얘기를 다시 드릴 텐데
도박은 처벌하는데 일시 오락은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박이냐 오락이냐는 이제 구분하는 기준 가지고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해외에 얘가 마카오에 놀러 갔다. 그럼 네. 홍콩에서만 쇼핑하고 마카오 가서 먹다가 아 여기가 무슨 마리나베이 그건 싱가포르인가요? 네, 뭐 어쨌든 뭐 어디가 카지노래 가서 해봤어. 그건 뭐 이제 관광차 가서 레저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처벌 안 하죠. 그건 오락으로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 신정환 씨도 그렇고 옛날에 황기순 씨도 그렇고 필리핀 카지노 많이 드나는 네. 분들이 그 관광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만 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법원에서 볼 때 검찰이나 법원에서 볼 때 이게 오락의 수준을 넘어서서 도박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처벌하는 게 하나 있고 더 큰 거는 해외 카지노에서 할 때 얼마 들고 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뭐 기본 뭐 1,000단 이상이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아마 해외 가지노 갔으니까 10,000불이나 20,000불일 거예요. 제가 10,000불인지 해외 밀반출 되는 게 기본 10,000불. 10,000불이죠. 네. 근데 10,000불에 넘어간다는 걸 베팅 액수를 계산해 보면 대부분의 이제 그 연예인들 계속 도박할 때 예전에 뭐 그 네이처 리퍼블릭 정은호 대표도 네, 몇십억 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0불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도박의 문제는 없어지는 거고 도박은 남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외환거래법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야 너 씨 네가 뭐 몇십억을 어떻게 필리핀에서 홍콩에서 이거 어디서 났냐? 너 10,000불밖에 못 가져냐 근데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치기 업자가 나오는 거죠. 얼마 전에 야구 선수들 그 도박할 때 환치기 네, 나온 네, 게 네. 그게 뭐냐면 여기서 환치기 업자한테 내가 1억을 도박하고 있으면 1억을 맡겨 한국에서. 그리고 저는 이제 홍콩으로 가요 이렇게 싹 가. 여기서 이제 네. 뱅킹 홍콩에 해주고. 딱 가보면 거기 이제 업자가 나와 있죠. 홍콩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달러로 1억을 받고 한 10만 불 될까요? 10만 불 줘요. 그걸 도박하는 거죠. 거기서 정산해. 그러다 다시 한국 돌아와. 그러면 원화로 다 정산되는 거죠. 그 이 해외 밀반출 이거 외환거래법 이것 때문에 더 커지는 거예요. 해외 카지노들은. 해외 밀반출. 도박 자체보다. 도박도 죄지만. 아 그래서 이제 통장 하나 딱 걸리면 그 통장 거래한 사람들을 이제 소환하고. 줄줄이 나오는 게 네. 그러니까 이제 야구 선수들은 그게 걸린 거고 정은호 씨 같은 경우 아직까지 뭐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 얘기도 있고 네. 정은호 씨라든지 예전에 장모 회장 미국에서 카지노 했다는 그 양반 같은 경우에도 뭐가 있냐면 해외 지사에서 돈을 빼는 거죠 이제. 그럼 환치기 안 써도 되거든 해외 지사에서. 그렇네요. 그럼 이제 횡령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네요. 스님 그러면요. 지금 해외까지 가서 이제 비행기 타고 나가서 막 이렇게 도박하고 네. 이런 사람들은 이 정신에 좀 문제가 하자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머리 감고 사니까 매일 그것만 연구하잖아. 네. 근데 결국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개체가 다들었잖아, 그지? 근데 근본적으로 도박이라는 것에 매료되는 분들에게 꼭 제가 처음 시작한 사람들도 꼭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 그건 뭐냐면 대뇌 변연계라고 그래가지고 전두엽 여기 보면 도파민 많이 알려져 도파민. 네. 도박을 잠깐만 돈을 따거나 하면 긴장이 되고 집중이 되고 막 이러면 두뇌에서 집중화시키고 뭔가 이렇게 경청하거나 테레비 같은 거 우리 팟캐스트를 경청하시거나 선생님 강의 경청하거나 그때 집중이 되면 막 나오는 뭔가 하나가 되면 집중이 되고 안정이 되고 사랑의 마음이 되고 남녀도 마찬가지잖아. 올가슴 있지 그지? 네. 사람은 올가슴 그러면 남녀 간에만 이렇게 만날 때 올가슴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절대로 그게 아니야. 올가슴이란 말 자체가 정신적인 올가슴이 있다고. 이른바 정신적인 올가즘이라는 건 뭐냐면 그 정신적인 올가즘의 일부가 육체적인 올가즘이야. 섹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계속 하나로 몰입해 나가다 보면 도파민이 계속 분비되는데 더욱더 하다 보면 이 두뇌가 망가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어린 아이들이라거나 이런 그 젊은 시대 때 만약에 도박에 뭔가 빠져버리면 공부를 못해. 그러니까 스님 말씀은 너무 과도하게 이제 그 도파민에 이 탐닉을 하다 보니까 이 망가지다 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정신에 이상이 있는 거네요. 이 도박은 뭐냐면 정신병이야. 정신병. 뇌 이상이라고. 지금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라 이게 왜냐면 도파민의 분비가 과잉되게 되면 이 시스템 자체가 정상인보다 마약도 마찬가지잖아. 마약 중독도 마찬가지고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고 이 보상회로가 있어가지고 뭔가 하면 할수록 더욱더 자극이 심해지고 자기의 강도를 더 강해 추구하잖아. 스님이 오르가즘 말씀하시니까 예전에 제가 그 예전에 아는 사람한테 들었는데요, 변호사님. 여자들 중에 네. 이 노름 카지노 가는 사람 중에 돈을 따러 가는 사람도 있지만 네. 이 남편하고 관계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적적한데 친구 따랑 갔는데 돈을 이렇게 10,000원씩 걸고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재밌네 이렇게 했대요. 근데 100만 원씩 이렇게 큰 돈을 딱 걸어가지고 딱 먹잖아요. 그때 오르가즘을 느낀대. 중요한 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신윤별 씨 내가 하나 그대로 나오는 거 말씀드릴게. 여자 그래서 그 사람은 돈을 딸 때마다 계속 소리를 낸대요. 자 여자하고 남자의 올가즘의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돼.
예, 내가 스님인데 어떻게 이걸 그 올가즘에 대해서 얘기하냐. 분명한 사실이 예. 이슬람이라거나 지금 얘기 나왔으니까 이슬람이라거나 우리 선조들은 뭐냐면 뭐 암탉이 뭐 울면 뭐 나라가 망한다 어쩌고 막 그러잖아. 여자를 막 억누른다고. 여자를 막 계속 억누르고 이슬람들은 완전히 까만 차도로 같은 거 시켜놓고 그거 왜냐하면 남자 여자가 만난다 그러면 남자는 올가슴 한 번밖에 느끼지 못해. 여자는 최소 3번이야. 몸 자체가 이게 열려버리면 남자들이 감당을 못해. 여자들은 올가슴의 어떤 그런 세계를 느끼는 시스템이 남자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여자를 자꾸만 억눌러 놔야지 그래야지만 뭐 몸이 열려버리면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가 뭔가 남자들이 느끼지 못한 도박하다 딱 하면 진짜 괴성을 올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나 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도박이라는 게 굉장한 정신적인 어떤 깊어지면 정신 질환이 돼버린다니까. 아, 그렇군요. 아, 그래서 이제 이 성욕, 식욕, 그다음에 도박 중독 이거는 뭐 이렇게 쭉 연결을 해도 생각을 해도 이제 과한 사람은 뭐 중독이 되는 것처럼 연결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먹방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아, 그렇지.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 보죠. 이게 먹방에 대해서 내가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이게 방송도 광고라거나 이게 붙어 있잖아. 광고 심리학 같은 데 보면 뭐라고 하니 두뇌 시상하부에 보면 식욕중추하고 성욕중추가 딱 붙어 있어. 너무 우리 인간의 몸이라는 건 너무 희한하게 된 게 식욕중추하고 성욕중 붙어 있다고. 피드백이야. 한쪽이 모자라면 한쪽으로 채워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니까. 그러니까 섹스하는 것도 먹는다는 얘기잖아. 뭐 남자가 여자를 먹는다, 여자가 남자를 먹는다. 그래가지고 이 시상하부에 붙어 있는 거 보면 식욕중추, 성욕중 붙어가지고 만약에 이게 성욕이 모자라다. 이게 그럼 식욕으로 채워야 돼 이게. 채워야 되게 돼 있어. 네. 그러니까 피드백.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내가 저 요전에도 어떤 잡지에서 나온 걸 보니까 어디 무슨 미디어 리서치인가 어디 조사한 거 보면 강남, 목동, 판교, 노원 뭐 해서 양천구에 가지고 2,200세대? 2,200세대 가정주부들에게 뭔가 앙케트를 냈어. 네. 지금 결혼 생활 만족하십니까? 여유만 되면 이혼하고 싶다고 대답한 사람이 64%야. 근데 너무 희한한 게 서울 시내 수도권에 있는 100대 기업의 대기업 중견 간부들한테 앙케트를 돌린 거야. 그랬더니 뭐냐면 가정에 얼마나 충실하고 가정에 만족하냐. 가정에 만족하다고 대답한 사람은 30%. 남자들도. 그럼 여자들이 압도적인 수가 만일에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당연히 테레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아니 채우지 못한. 뭔가 여자들이 지금 뭔가 억눌려 있고 자기 만족을 못 느껴. 우리 인간은 자기 만족을 느끼는 동물 아니라. 네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행복 추구를 위해서 사는 존재인데 몸에 남자들하고 3배 이상의 올가슴이 이게 박혀 있는데 이게 마음대로 남자들은 바쁘잖아. 스님 지금 먹방 얘기 중이에요. 먹방. 그러니까 먹방으로 테레비로 그냥 깔아버리는 거야.